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국민이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죠. 체면에도 예민하고, 근데 왜 일반 사람이 체면을 고집할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과거 어릴 때 흑수저하고 지금의 흑수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과거 흑수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메타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메타인지 못하면 못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사는 분들이 메타인지 못해요. 서민들이 메타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메타인지가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메타인지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객관화, 현실인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객관적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내 능력에 맞게 사는 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떤 거예요? 서민들은 일단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지 않고 소득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잘난 거 없고 특별하게 대단할 거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서 반박해 보시라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 서민들이 있고, 서민들은 특별히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모나 어떤 피지컬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인생에서 뭔가 삽질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안 한다거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메타인지죠. 근데 이걸 더럽게 못해요. 엄청나게 못해. 그럼 옛날 흑수저는 어떻게 살았냐? 옛날 흑수저들은 아마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서민 가정에 자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어릴 때 아버지가 혼자서 버는 돈 가지고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 물가가 쌌던 것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무지하게 많이 아꼈어요. 그때 어머니 세대 중에 막 돈을 흥청망청 쓰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가전제품도 고장날 때까지 쓰고 옷도 이제 꿰매 있고 옆집 옷 남는 거에서 물려 있고 그랬습니다. 시장 같은 데 가더라도 이제 반찬 같은 거 아껴서 쓰고 반찬 같은 것도 옆집에서 이제 얻어먹고 그랬어. 그래서 나가는 돈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게 기본값이었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은 게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주변 어머니 다 그렇게 살았거든. 아껴 쓰고 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아, 원래 서민은 아껴 쓰고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 지금은 서민들이 할 거 다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언제부터 서민들이 할 거 다 하고 살았어 이게. 서민들 할 거 다 하고 살 미래에 준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서민들은 말은 힘들다고 하는데 할 거 싶은 거 다 한다니까? 다 해요. 여행도 가고 차도 굴리고 밖에 나가서 음식도 사 먹고 뭐 스마트폰도 최신형 스마트폰 있으면 바꿔버리고 다 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걸 다 하기에는 본인들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서민들이 600, 700 번다고 하면 해도 돼. 돈이 남으니까. 근데 꼴랑 200에서 230 이 정도 돈 버는데 그런 거 다 하려고 하면 유지가 되겠냐고요. 특히 서민들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커요. 서민들이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고 인스타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오히려 서민들의 어떤 멘탈이나 현실 인지를 좀 무디게 만들어요. 많이 무디게 만들어. 인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게 많이 올라와요? 어디 여행 갔다거나, 어디 뭔가 이제 맛집에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옷을 샀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집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되죠.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좀 인스타를 보면서 많이 망가지는 게 뭔가 인스타에서 뭔가 유행처럼 팬데믹처럼 이렇게 도지게 되면 뭔가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해버려.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많이 망가져요. 많이 망가져. 근데 본인들 그거 못 느껴요. 왜냐? 우리나라는 뭔가 유행하면 그때부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안 좋은 것들 빨리 물리게 만들죠. 이게 인스타 같은 것들이.
유튜브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뭐냐 하면 뭔가 좀 편향적으로 많이 보여져요. 특정 주제 같은 건 편향적으로. 뭔가 차 같은 것도 뭔가 좋은 차를 모아야 되는 것처럼 스마트 것도 뭔가 좋은 폰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내 폰 아직 쓸만하고 아직 괜찮은데 좀 연식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사람들 무시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이 옛날 폰을 쓰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뭐 남들 폰은 어떤 거 쓰는지 관심이 많아. 그러면 누가 좀 옛날 폰 쓴다고 하면 야 이 폰 줘도 안 가지겠다. 좀 폰 좀 바꿔라 좀. 어? 이런 얘기 듣거든요 여러분. 들어요. 아니 내가 폰을 뭐 좀 피해준 거 있나? 없잖아 여러분. 근데 왜 바꾸라고 말고 지들이 뭐 참겠냐? 우리나라 참 신기하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보면. 가진 거 없는 사람 더 예민해. 가진 거 없는 사람 스마트 뭐 어떤 브랜드 쓰는지 더 예민하고 어떤 거 유행하는지 더 예민하고 그러니까 유행에 더 몰입한다는 거예요. 유행에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체면에 예민하고 그런 거칠에 더 집착을 해. 왜냐? 없는 사람들 무시받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거 없는 서민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탄지를 못하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점점 이상해지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각자 분수를 알았는데 요새는 자기들이 무슨 재벌인 줄 알고 엘리트인 줄 압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한국의 나라 자체가 이상해진다기보다 개개인들이 좀 더 이상해진다고 봐야 돼. 물론 한국이 문화적으로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저는 개개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개개인들이 뭔가 자각을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라가 문제다. 국가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신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개개인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아. 소비 같은 것들은 무슨 뭐 감성적 이유로 퉁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요즘 유행하는 것도 다 쓸모없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 뭐 유행한다 아니면 뭐 유튜버에 나왔다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이거 하고 다닌다 이용만으로 합리화시키잖아. 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경제적 문제 생기면 도와준답니까? 뭐 두 칼 걸어붙여서 다 서준대? 그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유행에 더 몰입하는 것 같아. 유행에. 오히려 지금 현상을 생각한다면 유행하고 나하고는 좀 벽을 치는 게 나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수의 서민들이 서민처럼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서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준산층처럼 살려고 해요. 준산층. 그러니까 서민답시고 할 것 다 하고 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서민들이 뭔가 문화적으로 할 것 다 하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일본 보더라도 서민들 보면 정말 쪼들리게 삽니다. 아, 왜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살아. 근데 일본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 일본은 저렇게 쪼들리게 안 살면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중소기업 월급 보면 놀랄 겁니다. 월급이 적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서민들이 좀 짠돌이 짠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좀 갇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짠돌이 짠소리가 아니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약간 국가가 좀 강요하는 게 있어.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게 일단 그런 공공재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비싸. 일본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충전 못 합니다. 민폐야, 민폐. 우리나라는 왜 음식점 가면 점원한테 이것 좀 충전해 주세요 하면 충전해 주죠. 그게 뭐 갑질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한국에 했던 것처럼 가게 가가지고 어디 스시 가가지고 충전해달라 하면 그거 갑질이에요, 갑질. 왠지 아십니까? 전기세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에어컨을 틀잖아. 에어컨을 틀면 한 15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일본 가서 틀잖아요. 한국에서 틈만 같으면 한 40만 나와.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월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 세금 더 많이 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세전 200 번다. 그럼 세금 떼면 180에 180, 181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170만 원이에요. 더 뗍니다. 훨씬 더 떼. 거기다가
공용요금 더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 아끼지 않으면 생계주의가 안 돼.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본 사람들 한국 오면 놀래죠. 한국 사람들은 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좋은 차도 몰고 여행도 갔다 오고 뭐 밥도 많이 사 먹고. 근데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라고. 언제부터 서민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서민들이 할 거 다 하고 살려고 하잖아. 지금도 이 와중에 여행 가겠다고 공항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와중에도 뭐 프라이브로 차가 굴리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도 우리 동네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좋은 차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동네만 해도 그래. 저희 동네만 해도 저희 집 앞에 주차장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BMW X6가 있고요. 벤츠 CLD가 있습니다. 예. 저희 동네 잘 사는 동네 아닌데 여러분 그런 차 많이 보죠. 아니 동네가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야. 월세도 많은데 뭐 카니발 리무진이 있다거나 관짝이죠 관짝. 카니발 여러분 일반 카니발하고 관짝 있는 카니발 가격대가 완전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 카니발이 관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3천만 넘게 차이 납니다. 예, 관짝 없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 관짝 없는 카니발은 한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 카니발이 하이브리드를 뽑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하이 리무진 모델을 뽑게 되면 하이 리무진 관짝 있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이 뚫린 거 있잖아요. 그게 7천만 원 넘어요. 그 7천만 원 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풀옵션으로 가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카니발 옵션에 따라 깡통은 3,500인데 풀업으로 가면 1억 넘습니다. 3배 차이네, 3배. 근데 월세 사는데 이제 카니발 관짝 있는 그 리무진 버전 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지. 뭔가 이상한 나라야 이게. 아니 말로는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할 거 다 하잖아. 나 이게 안 된다니까. 말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취업하기 힘들다 하는데 여행 갔다 오고,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스마트폰 바꿔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차는 질러버리고. 이게 과연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매운맛을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경제의 쓴맛을 못 본 것 같아. 쓴맛을 못 보니까 저렇게 약간 겁도 없이 행위를 하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타이슨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쳐맞아보기 전까지는. 아직 안 쳐맞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의 매운맛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삽질하고 얼마나 주제에 맞게 행동했는지 알겠죠. 근데 그때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수에 맞게 사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분수에 안 맞게 사는 거는 정말 못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